안녕하세요. 강형님 반갑습니다. 타임F님, 호하하호님 반갑습니다. 닉네임이 어렵네요. 다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반갑습니다. 저는 막 수업 끝나고 와서 후다다닥 준비해서 지금 방송을 켰습니다. 수업이 10시에 끝나서 집에 와서 씻고 막 딱 키면 딱 11시 막 이 정도 되거든요. 반갑습니다. 태풍 피해는 좀 없으신가요, 다들? 지금 벌써 13분이나 들어오셨네요. 그죠. 저는 태풍 어제만 하루 온라인 수업하고 오늘부터 다시 오프라인 수업 하고 왔습니다. 혹시나 다른 분 오실 때까지 질문 같은 거 편하게 해주시면 물어보시는 거에 한해서 제가 아는 거라면 답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제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가지고 비가 많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잘 모르고 있어요. 저는. 그래도 큰 피해 없이 잘 지나가면 참 좋겠는데 지역에 따라서 비가 많이 온 분들도 있어가지고. 오프라인 수업 어디서 하시나요? 저는 저기 메가스터디 컴퓨터 아카데미 강남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수업. 뭔가 안 될 것 같긴 한데 3번 모드 프리뷰가 스무스 2번 준 느낌이잖아요. 3번 모드 하면 스무스 한 번 준 것처럼 볼 수 있는. 스무스 한 번이라 큐브를 하나 꺼내서 이게 3번인데 그죠? 이게 스무스 2번 준 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메쉬 스무스 메쉬 요거 프리뷰 단계를 1로 하시면 스무스 한 번이 1번, 3번이죠. 그죠? 여기 한 번 주면 이렇게 되고 기본값이 2개로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러면 3개죠. 스무스 3번 주면 이렇게 되죠. 기본이 2개다. 요거 물어보신 거 맞나 모르겠네요. 마야에서 지브러쉬처럼 스무스 브러쉬 같은 기능. 있죠. 스무스 브러쉬 같은 거. 플랜,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스컬프팅에 가시면 스무스 브러쉬가 있어요. 여기서 얘 면을 조금 늘려볼게요. 이렇게 늘리신 다음에, 스컬프팅으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됐죠. 그러고 나서, 요거, 스무스. 요거 누르시면 이렇게 부드러워집니다. 문질러 주시면. 그죠? 이걸로 부드럽게 이렇게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보통 브러쉬를 눌러서 안 하고 쉬프트 누르고 문지르시면 스무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Shift 누르고 문제를 쓰면 됩니다. 아이스필름님, 내년 오프라인 첫 수업은 몇 월부터? 9월 중순에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2달 후에 11월 중순 하고 1월 초일 것 같은데요. 1월 첫째 주 정도? 1월일 것 같아요. 1월 초반.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한 번만 설정하면 모든 메시 다 한 번씩 스무스 준 것처럼 그게 되려나 모르겠네요. 이게 메시마다 더 이렇게 이거는 모델링에서 이 모델링에 관해서 되는 거라서 이거를 보는 게 세팅이 어디에 있을래나? 프리퍼런스 폴리곤 아닐 거고 폴리곤 सब디비전은 아니고 없는 것 같아요.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저거를 왜 3번 눌렀을 때 스무스 한 번으로 보고 싶으신 거죠? 그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한 번만 주면 좀 각이 져 보이기 때문에 2번은 줘야 얘가 완전히 매끈하게 보일 거잖아요. 그죠? 한 번만 하면 너무 각져 보여서 스무스 강도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나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신다. 더블 클릭하시면 세이지 스트렝스 여기서 조절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요거가 약하면 이렇게 되고 강하게 하면 쑥쑥 되죠. 그래서 여기서 스트렝스로 조절하시면 스무스 브러쉬에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혜리님, 넙스 관한 질문인데 알리아스나 캐드에서 작업한 커브를 마야에서 가져요.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보통 설계 데이터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 다른 설계 프로그램에서 작업을 하고 IGS 파일 같은 넙스 확장자로 보내주거든요. 그럼 마야에서 IGS로 갖고 오시면 여기서 이제 넙스 커브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네, 알리아스나 캐드에서 작업한 커브를 마야로 갖고 오셔갖고. 네, 저는 뭐 알리아스를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일단 넙스 데이터로 추출만 하시면, 여기서도 마야도 넙스를 지원하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알리아스 작업할 라인을 가져서 임포트해서 넙스트로. 네, 문제 없을 거예요, 아마. 저도 뭐 직접 그렇게 작업해 본 건 아니어서. 그래서 편하신 걸로 작업을 하시고, 컨버팅을 IGS로만 익스포트 하시면 마야에서 IGS 파일이 들어와지거든요. 플러그인 매니저. 여기에, 요거 IGS, 요 파일. 요거로 로딩만 해 놓으시면 됩니다. 요거 체크해 두시면. 그래서 뭐 일반적인 분들은 이걸 쓸 일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필요할 때만 체크하시면 되고, 혜리님 같은 경우는 자주 쓰면은 요거까지, 오토로드까지 체크하시면 항상 임포트 부분에 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임포트 옵션에서 임포트 옵션은 따로 할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임포트 하시면
여기에 IGS가 들어오기 때문에 넙스 파일은 대부분 IGS 파일로 받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IGS나 스텝 파일, STP 확장자로 받으면 되니까 스텝 파일은 여기 없나? 여기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IGS로 익스포트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만 했을 때 제가 설정한 카메라 뷰에서는 하이라이트 적당히 맺힐 정도로 보이는데 즉각적으로 아니요. 스무스 한 번 정도가 좋죠. 스무스 두 번은 좀 과하긴 하죠. 그래서 그냥 이건 어차피 미리 보기니까 3번은 둥글둥글하게 됐을 때 정도만 보시면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혹시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또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다 보면은 뭐 이것저것 막히는 게 많잖아요. 근데 어디 가서 물어볼 데도 없고. 그래서 라이브 때 오셔가지고 편하게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 다 드리도록. 물론 이제 저도 뭐 다 아는 건 아니어서 제가 이제 주로 모델링 쪽이니까 모델링 쪽 물어보시면 그래도 경험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오신 것 같으니까 한번 시작해 봅시다. 오늘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3D로 이렇게 만들다 보면은 다 만드는 게 아니라 특히 영화 작업 같은 경우는 실사 촬영한 거 위에 3D를 얹어서 만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실사 사진과 3D로 만든 게 이제 잘 붙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사 사진에 3D를 얹는 방법, 얹어서 렌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일단 뭐가 있어야겠죠? 모델링 같은 게. 자동차를 하나 꺼내 볼게요. 코스모스를 열어주시고, 어라? 코스모스가 왜 안 되니? 아, 브이레이가 안 켜졌군요.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네. 코스모스 켜주시고, 그래서 브이레이가 로딩 안 돼 있으면 이게 안 되니까 혹시나 브이레이가 없으면 플러그인에서 로딩을 지금처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베이클에 가셔서 자동차를 하나 꺼내보겠습니다. 머신 업데이트가 됐네요. 얘는. 야, 안 눌러지니? 그래서 이게 실측으로 들어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자동차를 만들었고요. 플랜 하나 이렇게 꺼내주시고, 자, 돔라이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하나 생성하고, 룩스루 셀렉티드 카메라 설정을 좀 잡아주시고, 레졸루션 게이트 켜주시고, 이 정도. 그리고 돔라이트
조금 밝게 해주시고 텍스처에다가 HDR을 하나 배경을 환경이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넣어보겠습니다. HDR 루프탑 그리고 익스트리 아웃도어 버튼박 해볼까요? 하고 렌더를 걸어보겠습니다. 선도 하나 만들어줘야죠. 아니다, 여기 돔에 선이 있으니까 그냥 돔에 있는 썸을 V레이로 바꿔주시고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바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진에다가 내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이쪽으로 이렇게 하고 레이아웃 이 정도 잡읍시다. 그 다음에 돔을 선택하시고 회전을 해서 내가 원하는 느낌이 이렇게 됐죠. 음. 220 이 정도면 되겠다. 그 다음에 각도는 조금 이 정도로 돼야겠네. 이 정도로 해봅시다. 그럼 길에 이렇게 차가 서 있는 느낌이 되겠죠. 이제 얘를 없애야겠죠. 바닥이 그림자만 딱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림자만 받고 싶을 때는 오브젝트 선택하시고 V레이 가셔서 V레이 오브젝트 프로퍼티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매트 서피스 탁 체크하시면 이렇게 투명해지거든요. 그런 다음 섀도우가 지금 없죠. 그래서 섀도우 체크를 해주시면 이제 섀도우가 이렇게 탁 캐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HDR 이미지, 실사 이미지 위에다가 합성을 할 때는 이렇게 오브젝트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매트 처리를 하고 섀도우 체크를 해주시면은 실사 사진에다가 바로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 요거는 이제 돔라이트 360도 이미지에다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특별한 그냥 내가 찍은 사진에다가 합성을 하고 싶거나 실제 촬영한 거에다 합성을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이미지를 한 장 찾아볼게요. 그래서 카 월페이퍼라고 치면 자동차 느낌의 이런 것들이 있겠죠. 사진 이렇게 하시면 이런 차 중에 차를 지우고 사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봅시다. 마음에 드는 게 뭐가 있을까요? 좀 요거? 요 차를 지우고 요 사진에다가 차를 한번 합성을 해볼게요.
이 정도 해주시고, 소리가 너무 크다. 그죠? 들어오신 분들은 인사 한 번씩 해주세요. 그냥 몰래 보지 마시고. 다 알고 있습니다. 와서 보고 계시는 거. CHA님 반갑습니다. 까망이님 반갑습니다. 하나님 딱 들켰죠? 됐죠? 그래서 뉴 하시고 크리에이트 이렇게 김비모님 반갑습니다. 엘렌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하셔서 컨텐츠 어웨어 필로 샥하고 없어졌죠? 이렇게 해서 컨트롤 D 컨트롤 E 해서 레이어 합쳐주시고 이거를 저장할 프로젝트가 하나 있어야겠네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컴프 해주시고 얘를 프로젝트의 컴프 소스 이미지에다가 삐지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이즈가 1595999 1595999죠. 렌더링 사이즈를 999 네, 됐죠? 이렇게 해주시고 GI 오버라이드에 가셔서 엔바이러먼트 오버라이드 엔바이러먼트 하신 다음에 GI는 끄시고 백그라운드 텍스처에다가 이제 카메라 배경에다가 내가 이미지를 깔아 볼게요. 파일 클릭하시고 삐지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제 렌더를 이건 돔이잖아요. 그러니까 돔이 안 나와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라이팅은 하고 돔은 안 나오게 하고 싶으시면은 카메라 선택하시고 여기서 인비저블을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그럼 이렇게 라이팅에는 나오지만 카메라에 안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끄시면 나오고 이렇게 하시면 딱 화면에만 빠져요. 이렇게 알파가 이렇게 빠지죠. CYH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배경에 지금 넣었는데 노출값이 안 맞아갖고 제가 지금 피지컬 카메라를 쓰고 있어갖고 얘가 어둡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렌더 세팅에 가셔서 이거 눌러서 이건 sRGB 맞으니까 sRGB를 해주시고 컬러 밸런스 여기서 이제 노출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이렇게 이미지가 나오는데 뭔가 이미지가 이상하게 나오죠. 그게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얘가 매핑 방식이 360도 방식으로 돼 있어서 구형 방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넣은 이미지가 HDR 이미지 같은 애들은 360도로 되어 있는 이미지니까 기본값 그대로 넣으시면 깔끔하게 나와요. 여기에 만약에 360도 이미지를 넣으시면 지금처럼 특정 방향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360도 이미지 있죠? HDR 그런 촬영한 애들은 다
이런 애들은 360도 이미지니까 넣으면 이렇게 딱 맞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넣는 건 한쪽 방향만 있는 이미지죠. 스크린 방식에. 그래서 이 매핑 방식을 바꿔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일반 사진 카메라로 찍은 360도가 아닌 이미지들은 여기 매핑 방식을 스크린으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딱 이게 나와요. 우리가 사이즈를 맞춰놨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셔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그래서 기본이 0인데 그럼 이렇게 어둡게 나올 거예요. 피지컬 카메라가 아니면 제대로 나오는데 피지컬 카메라면은 피지컬 카메라를 꺼볼게요. 카메라가 여기서 피지컬 카메라 일반 카메라면 밝기가 제대로 나오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진짜 물리적으로 정확한 라이팅을 하기 위해서 카메라도 물리적으로 계산을 하는 피지컬 카메라를 썼기 때문에 얘도 노출을 바꿔주셔야 돼요. 여기서는 어둡기 때문에. 그래서 피지컬 라이팅 할 때는 라이팅도 이렇게 세게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피지컬 끄시면 돔라이트 1만 주셔도 충분히 나오죠. 지금 보시면 이게 피지컬 카메라에서 이렇게 어둡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 카메라로 쓰시면 밝기 맞게 나오죠. 그래서 내가 라이팅을 피지컬 라이팅으로 할 거냐 아니면 그냥 일반 라이팅으로 할 거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요즘은 다 피지컬 라이팅으로 좀 더 정확하게 렌더를 하니까 카메라도 피지컬 쓰고 라이팅도 세게 해주셔요. 이렇게 나오고 이제 얘도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피지컬 상태에서 얘 이제 이렇게 올려주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도를 맞춰서 아까 한 거하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여러분이 360도 이미지 돔라이트에도 바로 합성을 하실 수 있고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원하는 이미지에다가 합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 요거 중에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 중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나요? 그래서 이걸 맞출 때 되도록이면 얘하고 좀 비슷한 느낌으로 라이팅을 맞춰주면 더 잘 붙게. 지금은 그냥 대충 했는데 잘 붙네요. 근데 이제 라이팅이 안 맞으면 이 느낌이 다르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럴 때 이제 HDR을 얘하고 좀 비슷한 걸로 바꿔서 라이팅을 시켜주시면 돼요. 실제 공간은 이게 없죠. 지금 요거 한 장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라이팅 되는 돔라이트는 다른 걸로 바꿔가면서 하시면 요 느낌이 또 달라져요. 돔라이트 이렇게 하셔서 다른 라이트로 바꿔보거나 아니면 환경을 돌려보거나 그죠? 그래서 이 방향성을 좀 맞춰주시면 지금 빛이 이쪽에 있으니까 사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쪽으로 역광으로 들어오는 이 느낌으로 바꿔주시는 게 이렇게 해서 이쪽 이런 식으로 이쪽 그죠? 이렇게 맞추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쪽에서 빛이 오니까 자동차 칼라 머티리얼을 모델링 하면서 볼 수 있을까? 치즈를 넣어놓고 모델링을 하시면 되지 않나요? 질문의 의도가 이게 맞을까요? 뭔가 모델링 하면서 재질을 보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모델링 하실 때는 회색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기본 처음에 뭘 꺼내면 뭔가 재질이 하나 들어가 있어야 이렇게 쉐이딩이 보일 거라서 이 램버트 1이라는 기본 재질이 들어가 있어요. 이 램버트 1이라는 녀석이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근데 안 건드리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모델링 하면서 뭔가 보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뭐 스무스를 줬는데 디비전 2개. Vray 재질을 이렇게 넣어놓고 하시면 되죠.
빨간색 스포츠카를 하고 싶어. 리플렉션 올리고 이렇게 놓고 하시면 모델링 하시면서 재질을 보실 수 있잖아요. 이걸 물어본 게 맞나요? 그래서 보통 모델링 다 하고 나서 재질을 넣는데 뭐 모델링 하면서도 그래도 대략적으로 보면서 하고 싶다. 그럼 미리 재질을 넣어놓고 하시면 됩니다. 지금 또 한 30분 정도 되시네요. 들어오신 분들이. 네. 코스모스에서 가져온 모델링은 섭디 노드가 들어가 있어서 렌더에서는 부드럽게 나오는 건가요? 얘는 프록시라고 일반 모델링은 아니에요. 그래서 마우스 우클릭 해보시면 점선면이 안 나오죠. 그래서 이 폴리곤은 아니고 프록시라고 원본은 여기에 따로 돼 있어요. VR 메시라고. 외부에 있는 V-Ray 전용 모델링 파일로 외부에서 있고 그걸 이제 땡겨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가벼워요. 프록시 파일은. 그래서 작업할 때 이렇게 러프하게 미리 보기를 보고 실제 모델링은 여기 있는 거예요. 모델링 작업 중에 집중할 때랑 렌더링 하면서 로그에 집중할 때랑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모델링 할 때는 모델링에만 집중하시고 모델링 끝나고 나서 이제 쉐이딩하고 룩뎁 하면서 룩을 잡아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수정을 못해요. 프록시 파일이라서. 이 점선면이 안 되죠. 그래서 뭐 이 뚜껑 오픈카를 만들고 싶다. 면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이 모델링을 수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프록시 파일을 모델링으로 불러오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불러오면 되냐? 그래서 나는 이걸 좀 모델링 수정을 좀 하고 싶다. 그림자를 만들고 싶은데 오픈카 그림자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여기 모델링 다운을 받으시면 여기 내 문서에 이렇게 원본 모델링 파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불러오시면 돼요. 컨트롤 A 눌러서 경로를 카피를 하시고 V-Ray 가셔서 V-Ray 임포트 프록시 여기 하신 다음에 이 파일 경로에다가 이 경로를 맞고 이렇게 클릭을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빼주셔야 돼요. 꺼주셔야지 됩니다. 요거를 끄고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는 바운딩 박스라면 되게 박스가 오고요. 프리뷰하면 요 모양으로 오고요. 이제 여기 우리는 원본 완전 고퀄리티 원본 모델링을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갖고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얘가 이런 식으로 원본 모델링이 들어옵니다. 대신 이제 이렇게 돌아가요. 회전 저희 이렇게 하시면 딱 맞겠죠? 여기 딱 맞죠? 이런 식으로 프록시 파일에 있는 모델링 대신 이런 면이 엄청 많아갖고 무거워요. 이렇게 갖고 여기다가 프록시로 한 수십 대 불러오면 가벼운데 이렇게 직접 모델링으로 불러오시면 엄청 무겁습니다. 근데 이렇게 갖고 오면 한 가지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UV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텍스처하고 다 있는데 UV를 다시 피셔야 돼요. 이 재질을 그대로 쓰고 싶으시면. 근데 이걸 이 텍스처에 완벽하게 맞춰서 필 수가 없죠. 그게 한 가지 흠입니다. 그래서 모델링밖에 못 써요. 렌더링을 못 합니다. 렌더링 하면 이렇게 회색으로 나와요. 여기 있는 재질을 그대로 쓸 수가 없어서. 이게 마야만 그렇더라고요. 맥스에서는 이렇게 갖고 와도 UV까지 다 살아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나는 프록시에 있는 거를 모델링을 수정하고 재질도 이 원래 여기 들어가 있는 재질을 다 쓰고 싶다. 여기 재질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안 나오죠. 그래서 일반 모델링은 요걸 누르시면 되는데 이 프록시 같은 애들은 얘 눌러서 안 나오시면 요거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재질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텍스처하고 이게 다 돼 있는데 이걸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이걸 그대로 모델링도 쓰고 텍스처도 쓰고 싶다. 그러면 맥스 까시고
맥스에서 이 했던 작업을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맥스에서는 이렇게 모델링으로 이 프록시를 모델링으로 컨버팅 해도 UV가 살아있어요. 근데 얘는 UV가 없습니다. 그래서 맥스에서 컨버팅 해갖고 갖고 오시면 가능해요. 이게 V레이가 이 마야용으로 처음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라 맥스로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라서 아직까지는 맥스는 100% 되는데 마야에서는 이렇게 몇 가지 안 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C4D로 2년가량 실무에 있다가 마야 제너럴로 전향하게 되었는데 마야 전반적으로 빠르게 익힐 수 있는 추천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죠? 네, 전반적으로 빠르게 익히려면 제 유튜브를 정독을 하시면 빠르게 익히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에 좀 정리를 해놨거든요. 유튜브는 좀 재생 목록이나 이런 게 보기가 좀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카페 가시면 기본적인 거 빨리 보시려면 이거는 카페에 가시면 마야 유저그룹 가시면요, 요거 일단 마야를 잘 아시려면 마야의 메뉴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C4D에도 익스트루드가 있고 마야에도 익스트루드가 있고 이 명령이 이 명령이냐 이것만 알면 되잖아요. 어차피 C4D로 잘 하실 수 있으니까 실무를 2년 동안 하셨으니까 그냥 C4D에 있는 이 기능이 마야의 어떤 기능인지만 아시면 아마 금방 이렇게 스위칭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마야 베이직 보시면 제가 메뉴를 쫙 자주 쓰는 거는 쫙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명령들은 이걸로 한번 쭉 보시면 이거 C4D에 뭐구나 이거 뭐구나 이렇게 아실 수가 있어요. 그것만 아시면 아마 금방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영상 한번 쭉 보시면 이거 C4D에 무슨 기능이네, 이름이 비슷비슷할 거예요. 로프트면 로프트, 뭐 익스트루드면 익스트루드, 베벨이면 베벨, 멀티컷. 아마 C4D에서 멀티컷이 나이프인가? 그럴걸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만 익숙해지시면 아마 잘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폼박스님 10시 반 업그레이드. 감사합니다. 10시 반 업그레이드. 그래서 이 멤버십 가입하시면 이런 라이브를 다시 보기를 다 보실 수 있거든요. 지금 16강인데 앞에 1강부터 15강까지를 싹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10시 반으로 가입하시면 멤버십 업그레이드 하시면 멤버십이 2단계거든요. 그래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시면 여기서 이렇게 카페에 제가 전용 카페에다가 10시 반 분에게 과제를 이렇게 내드려요. 그러면 이제 과제 이렇게 올려주시면 제가 이거 다 피드백 해드리거든요. 모델링부터 와이어, 라이팅, 렌더링. 그래서 이것까지 하고 싶으시면 10시 반으로 업그레이드 하신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과제, 다른 분들 한 것도 다 보실 수 있고 마찬가지 그 전에 과제 컨펌 해드린 거, 피드백 해드린 거 이것도 싹 다 보실 수 있어요. 10시 반 업그레이드 하시면. 그래서 다른 사람들 작업한 거 저거를 어떻게 바꿔야지 저게 좋아지는지 이런 것들이 영상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물론 직접 해보시고 피드백 받으면 더 베스트겠지만 만약에 나는 그럴 시간이 안 되지만 그래도 좀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10시 반 업그레이드 하시고 영상만 보셔도 피드백 영상이 이게 보통 한 4시간씩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보셔도 실력이 쑥쑥 늘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4시간 될 거고. 타학원의 우코님, 타학원에서 포폴 준비를 1년 2개월째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뭐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누구는 1년 2개월 그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떤 누구한테는 그건 너무 길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기준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만약 개인적인 제 의견을 묻는 거라고 하시면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한테 포폴은 한 달 안에 끝내는 걸로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6개월 1년씩 포폴 하기보다는 한 달에 한 개씩 하게끔
시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회사에서 팀장으로 있으면서 신입들을 다 뽑아봤어요. 근데 학생들 포포를 봤는데 잘했어. 그래갖고 면접을 보자고 이렇게 해갖고 면접에 왔어요. 그래서 이거 작업한 거 얼마나 걸렸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친구가 이거 1년 걸렸는데요. 그러면 1년 걸려서 이만큼 할 수 있는데 신입으로 들어와서 뭔가를 이렇게 제가 신입한테 맡기잖아요. 호하하호님, 멤버십 업그레이드 감사합니다. 그래서 맡겼을 때, 한 달씩, 아니, 6개월, 1년씩 안 주거든요? 이 스케줄을. 그러니까 보통 회사 가서 일할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스케줄이 한 달이에요. 네, 한 달 이상 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간단한 것들은 일주일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복잡한 거나 2, 3주? 진짜 그래도 좀 디테일한 거다. 그러면 한 4주 정도를 주는데, 사실 한 달 안에 그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 달 안에는 못 하죠. 그래서 사실은 1년씩 걸린 그 포폴이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왜? 어차피 한 달 안에 그 정도 퀄리티를 못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작업을 했을 때, 이거 한 달 안에 할 수 있으면 보이잖아요. 딱, 이 친구한테 한 달을 주면 이 정도를 할 수 있구나. 이게 이제 딱 보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늦어도, 2달을 넘기지 말라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바로 실전에서 쓸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실전에서 나에게 한 달을 주었을 때 이 정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거를 이제 어필하면 아무래도 뽑는 입장에서 6개월 동안 한 거를 보는 것보다는 한 달 안에 한 거를 보는 게 바로 직접적으로 이 친구한테 시켰을 때 얼마큼 할 수 있는지가 눈에 명확하게 들어오니까 조금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이 친구가 1년을 주면 이 정도까지 할 수 있구나 라고 그거를 이제 가능성을 믿고 뽑을 수도 있겠지만 실무에서는 시간이 진짜 촉박하게 오기 때문에 아무리 잘해도 얘가 손이 너무 느려서 뭔가 완성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걸 그 친구한테 줄 수가 없잖아요. 한 달이나 줬는데 그 친구가 반도 못했어. 그럼 그걸 또 누군가가 받아서 다시 이어서 해야 되는데 그건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그래서 제 생각이 정답이라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팀장으로 사람을 뽑아봤을 때 조금 손이 빠른 친구를 선호하는 편이라서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프로젝트가 촉박하지 않고 긴 거다. 엄청 길어요. 막 2년, 3년 동안 하는 거야. 그러면 1년을 걸리더라도 이 친구가 그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럼 뽑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한 달차 신입에게 보통 지어주는 업무가 처음에 들어가시면 진짜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은 내가 회사에 들어가면 엄청 대단한 걸 하고 엄청 멋있는 걸 하겠지?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신입에게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아요. 신입은 들어와서 큰 사고만 안 치고 이런 기본적인, 왜냐하면 씬의 하나의 멋진 시네매틱 영상을 만든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메인 캐릭터, 그죠? 메인 캐릭터 2개, 남캐, 역캐, 그 다음에 악당, 그죠? 악당 두목, 그 다음에 서브, 부두목이나 부하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배경들, 그 다음에 소품들, 칼이 될 수도 있고, 방패가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런 것들이 엄청 많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몇 년차, 5년차, 10년차 이런 사람한테 시키면 너무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신입에 시켜도 되잖아. 그러면은 잘하는, 회사에서 진짜 S급으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메인 캐릭터를 맡겠죠. 그 다음 잘하는 사람이 서브 캐릭터를 맡을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한 조연 정도 되는 거를 이제 대리급들이 맡을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신입들한테 이제 그 자잘한 나머지 남은 그런 것들을 시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거 안 시키니까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네. 처음에 아주 간단한 것부터 줘요. 하루 3, 4일 혹은 일주일 만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주고 그걸 잘하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그거보다 조금 어려운 거 주고 그것도 잘하네? 그럼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어려운 거 주고. 그래서 처음에 가시면 간단한 소품부터 만드실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내가 손이 느리면 어떻게 되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이걸 3일 만에 해달라고 이걸 줬어요. 네, 뭐 장갑이나 뭐 이런 거를 요거 이틀 뭐 하루 만에 해달라고 줬는데 이 친구가 하루 만에 그걸 완성을 못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번 줄 때는 같이 들어간 동기가 있는데 한 명은 그걸 스케줄을 맞추고 한 명은 스케줄을 못 맞춰. 그럼 어떻게 되면 맞춘 애는 그거보다 더 조금 어려운 단계를 받게 되고요. 못 맞춘 친구는 그거보다 조금 더 쉬운 걸 받게 돼요. 그런데 그 쉬운 것도 또 손이 느려서 못했죠, 완성을. 그럼 그 다음번에 그거보다 더 쉬운 걸 줘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 안에 이 완성을 할 수 있는 걸로 점점 일부러 못 맞춰야겠네요. 아하, 그거는 아주 그거 되게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렇게 스케줄 계속 못 맞추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계속 내 같이 들어간 동기는 점점점 좋은 거, 멋있는 걸 하게 되는데 나는 점점점 양은 많고 퀄리티 낮은 거, 되게 쉬운 것들만 하게 돼. 그러면 이제 1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1년 뒤에 내 동기는 엄청 멋있는 거. 1년이 지나면 이제 포폴이 쌓일 거 아니에요. 내가 작업한 게. 그 친구 포폴은 엄청 좋은 게 쌓이는데 나는 너저분한 것들만 쌓이죠. 몇백 개가. 이 친구는 잘한 거 한 10개 정도 쌓이는데 멋있는 거. 나는 너저분한 거. 어디 누구한테 이거 작업한 거 좀 보여주세요. 이러면 보여주기도 민망한 것들 있죠. 그런 것들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스케줄을 못 맞추면은 본인한테 엄청난 데미지가 갑니다. 네, 일단 연봉이 안 오르고요. 내 포폴이 안 쌓이고요. 네, 그거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차라리 스케줄에 딱딱 맞춰서 잘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연봉 차이가 들어갈 때는 신입은 똑같지만 1년 지날 때부터 당연히 그걸 다 평가를 하겠죠. 윗사람이. 이 친구는 이만큼 이런 거 잘했고 이 친구는 맨날 펑크 내고 완성 못하고 점점점 단순한 것들만 했어. 그럼 당연히 평가가 다르겠죠. 그러면 연봉이 다 다르게 되는 거예요. 이제 1년 지나면 500 차이가 나고 2년 지나면 1000 차이가 나고 3년 지나면 막 2000 차이가 나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만 같지 1년 지날 때마다 연봉 차이가 많이 달라지실 거예요. 물론 그게 이제 좋은 회사일 때나 그렇고 별로 좋지 않은 회사에 돈이 없다. 그럼 연봉이 100만원, 200만원 밖에 차이 안 나겠죠. 보통은 이쪽 분야가 제일 장점이다 단점이 이게 없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위쪽. 타임 리밋이 아니라 뭐죠? 위쪽. 허들이 없어요. 그래서 잘하시면은 연봉이 팍팍팍 오를 거고, 만약에 안 오른다, 이 회사에서. 나는 진짜 1년 동안 열심히 했고, 엄청 잘했는데, 연봉이 안 올랐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직을 해야죠. 그래서 내가 실력이 자신 있고, 내가 이직했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연봉, 지금 받는 연봉보다 500 이상 더 잘 받을 것 같다. 그럼 이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감이 없죠. 혹시나 지금 받고 있는 연봉에서 회사에서는 200 올려줘서 된 것 같은데 200 올려준다는데 난 200으로 만족이 안 들어. 나는 그래도 한 500은 올리고 싶어. 혹은 1000만 원이 올랐으면 좋겠어. 근데 회사 나갔을 때 지금 갖고 있는 내 포포를 가지고 이직을 해서 내가 원하는 연봉을 불렀을 때 이직이 될 수도 있고 내 생각은 이만큼의 연봉을 생각하고 있지만 이 필드에서 나를 그 정도로 인정을 안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은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보통은 그냥 다니던 회사를 다니죠. 근데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한번 해볼까? 이러고 나갔다가 잘 되면 연봉이 많이 오르는 거고, 잘 못 되면 이제 바로 이직이 안 되니까 몇 달간 또 백수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이직을 두려워하죠.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이쪽 분야에서는 다 이게 일반 회사는 이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뽑아가지고 일을 시켜보고 몇 달을 지켜봐야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쪽은 딱 보고 작업한 것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만 딱 보면 물론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한 7, 80%의 이 사람의 능력치를 시각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적나라하죠. 그래서 이 연봉 책정이 많이 달라지는 거. 그래서 같은 3년 차래도 연봉이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같은 회사도 마찬가지 아니면 다른 회사. 이 회사에서 3년 차랑 저 회사에서 3년 차랑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봉은 서로 얘기를 못하게 하죠. 회사에서. 하나님, 한 번씩 기회를 주는 테스트를 시키는 프로젝트가 오는데, 거기서 퍼포먼스를 잘 내시자면, 그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자꾸 더 어필을 하고, 나 이거 하고 싶다. 나 이 정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어필을 해서, 그거를 또 잘 해내야겠죠? 그렇게 해야지 이제, 인정도 받고, 실력도 늘고, 연봉도 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냥 나는 반대로 근데 이제 그것만이 정답은 또 아니기도 하죠. 사람마다 일을 더 잘하고 내가 빨리 인정받고 연봉을 더 많이 받고 이게 목표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그냥 적당한 연봉을 받으면서 그냥 내 시간을 잘 챙기고 내 생활을 워라밸을 챙기면서 사는 게 더, 아무래도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 시간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잠도 줄여야 되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줄이고 공부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워라밸 따지는 사람한테는 그게 매력적이 않은 삶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는 아니고 그냥 사람마다 이걸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이걸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왜 각자 자기의 삶이 중요한 거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에 맞는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거라서 뭐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는 아니고 그냥 본인 가치관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초반에 빡시게 해가지고 연봉을 초반에 빨리 올리고 후반에 한 5년차 이후에 좀 워라밸을 챙기겠다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거 너무 빡시다. 나는 그냥 천천히 연봉이 좀 느리게 오르더라도 중간중간 가는 그 시간을 조금 더 즐기면서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 성향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본인 삶이잖아요. 그죠? 선택도 본인이 하는 거고 책임도 본인이 지는 거니까. 개인적인 견해로 어느 파트가 제일 쉽다고 생각하시나요? 쉬운 파트는 없죠. 3D에 쉬운 파트가 어디 있어요? 그죠? 모델링도 어렵고 텍스처도 어렵고 라이팅 렌더도 어렵고 에펙스도 어렵고 리깅도 어렵고 애니메이팅도 어렵고 다 어렵습니다. 내가 해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다 어렵죠. 쉬운 거 없어요. 하나를 고를 수가 없습니다. 안 해봤는데 내가 그게 쉬운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죠? 그래서 쉬운 파트 굳이 고른다면 내가 많이 해본 파트가 쉽겠죠. 내가 안 해본 파트가 어려울 거고, 그래서 관심이 있는 파트가 더 쉬우실 거고 관심이 없는 파트가 훨씬 더 어렵겠죠.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시간을 많이 들인 게 쉽다. 시간을 적게 들이면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걸 우코님은 그거를 묻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의도가. 쉬운 파트를 물으시는 의도가 뭐예요? 쉬운 파트를 하려고? 어려운 파트는 안 할 거고? 그것 때문에 물으시나요? 좀 더 쉬운 쪽을 선택해서 하고 싶어서? 어셋 파트가 제일 쉽다고 해서.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라 제가 과정을 하드석 어셋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쉬운 거보다는 가능성,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어셋으로 준비를 하시면. 왜냐하면 이제 모델링만 하면 모델링 팀에만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룩댐만 하시면 룩댐만 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라이팅 렌더를 하시면 라이팅 렌더 팀만 분리된 데만 갈 수 있고. 근데 이제 어셋으로 해서 내가 모델링하고 룩댐이랑 라이팅 렌더까지 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주로 이제 중소규모 회사는 어셋으로 이렇게 묶어서 하는 경우가 많고, 좀 큰 회사들은 이제 모델링 따로, 룩댐 따로, 라이팅 렌더 따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게만 신입일 때 그렇게만 하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회사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 외에 나머지 중소기업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되는 데는 거의 다 웬만하면 다 어셋으로 묶어서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딱 모델링만 하면 뽑는 사람 입장에서는 얘가 모델링밖에 못하네. 그러면 얘를 뽑고 얘가 모델링 끝나고 나서 뭔가 텍스처하고 룩뎁을 시키려면 다른 사람을 또 뽑아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100명 있는 데서는 한 명 더 뽑는 게 일도 아니지만 지금은 열 몇 명 있는데 한 명 뽑을 거를 2명을 뽑아야 된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모델링과 텍스처하고 라이팅 렌더는 사실 같이 하시면 포폴에서 이 증폭 서로 도움이 되게 많이 되거든요. 모델링만 하는 것보단 그래도 텍스처 들어가 있는 게 훨씬 더 이쁘고 텍스처만 돼 있는 것보다는 라이팅하고 배경까지도 좀 만들어서 하나의 완벽한 이미지를 만드는 게 아무래도 퀄리티가 더 높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서 어차피 제가 하는 교육이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 안에서 가장 효과적인 거로 생각을 해서 그게 이제 어셋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이제 다른 분들은 또 다르게 생각하겠죠. 그러면 그분에 맞는 커리에 맞춰서 가르칠 거고 그래서 학원마다 커리가 다 다르고 과외하는 사람마다 다 커리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거 안에서 최적화를 시키고 그 안에서 제일 좋은 방법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모든 파트가 쉬운 게 없죠. 그래서 그냥 뭐 쉽다고 남이 쉽다니까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처음에는 다 공부를 해보셔야겠죠. 모델링도 해보시고 UV도 펴고 텍스처도 하고 라이팅도 하고 렌더도 해보시고 뭐 리깅이나 뭐 애니메이팅 뭐 FX까지 다 해보시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조금이라도 해봐야 공부를 해봐야 이게 내가 재미있구나 내가 이거 하고 잘 맞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남의 말만 듣고 뭐가 유망하다더라 뭐가 쉽다더라 뭐가 취업이 잘 된다더라 그렇게 해서 남 말 듣고 선택을 하시면 뒤에 가시면 분명히 말했잖아요. 어느 파트나 쉬운 게 없다고. 그러면 그 딱 걸리는 순간이 와요. 하다가 처음에는 재밌으니까 3D가 처음엔 재밌거든요.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근데 조금만 깊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벽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벽을 넘어가야 내가 실력이 올라가는데 이게 남이 좋다고 해서 오면 그 벽을 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은 조금 힘들어도 조금 더 하겠죠.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본인이 좋아하는 걸 해라. 남들이 뭐 이게 좋다 남의 말에 휩쓸리지 마시고 그래야지 벽에 부딪혔을 때 조금이라도 더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어서. 모델링 자체로도 취업하는 경우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텍스처 작업 예쁘게다. 모델링만으로도 취업 가능하죠. 모델링을 미친 듯이 잘하면. 근데 이제 그게 상당히 어려우니까 조금 텍스처하고 라이팅, 렌더의 힘을 빌면은 그만큼은 아니지만 적당한 힘으로 조금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같이 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뭐 내가 타고났어 막 조속과 출신이야. 그래서 모델링만 미친 듯이 하래. 그러면 뭐 모델링하고 마야랑 지브러시만 가지고도 취업하실 수 있겠죠. 근데 상식적으로 그게 쉽지가 않다. 경험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신입이 누가 봐도 와 완전 잘했다. 경력자들을 봤을 때 이 정도 잘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도 기본적인 걸로 무난하게 기본은 하고 기본으로 승부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회사 모델링 지원하는데 언리얼 리깅도 할 줄 알면 유리한가요? 만약에 그 회사에서 언리얼 리깅을 하는 회사다. 그러면 당연히 유리하겠죠. 근데 내가 가는 회사에 언리얼 리깅을 다른 사람이 하고 있어. 그리고 신입한테 그걸 시킬 게 아니야. 그러면 굳이 몰라도 상관이 없겠죠. 개인적인 견해지만 CG 업계가 일 자체에 재미와 흥미를 느끼지 못하면 일이 힘든 경우가 빈번해서 단순히 보험벌이로 생각하면 다시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쪽 일이 솔직히 초봉은 조금 적은 편이거든요. 일반적인 회사보다. 뭐 대기업 나와가지고 뭐 삼성 들어가서 그러면 뭐 신입이 몇 천씩 받잖아요. CG 회사에 몇 배는 받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만 따지면 당연히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대기업 들어가시는 게 제일 좋겠지만 이제 살다 보면 또 돈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예. 나한테 하루 종일 내가 눈 뜨고 자지 않는 나머지 시간을 전부 다 이 직업이라는 시간에 쏟아 붓는데 하루에 열 몇 시간을 하는데 물론 이제 8시간만 해야 정상이긴 하지만 회사 가시면 8시간 이상 하게 되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뭐 8시간을 한다고 치고 뭐 10시간 평균 잡아서 10시간 정도 한다고 했을 때 이 10시간을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하는데 그냥 돈만 벌기 위해서 내가 직업을 선택해서 산다면 너무 괴롭지 않을까요? 삶 자체가. 그러면 이제 내가 원하는 거는 그 일이 다 끝나고 남은 저녁 시간 한 2시간과 그 다음에 주말 이틀 요거만 가지고 이제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되는데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죠. 돈을 많이 벌어서 주말에 내가 원하는 거 하면 되겠지. 예. 그래도 그것만은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평상시에 내 매일매일이 그래도 그렇게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하루를 버티기만 해야 되는 삶이라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이 직업을 택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아주 만족하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힘들진 않으니까. 근데 일반적인 회사를 다녔다면 뭐 힘들겠죠.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하는 거니까 그냥 단순하게 돈만 벌기 위해서. 그러면 하루하루가 너무 괴롭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람 나름인 것 같아요. 나는 그거 견딜 수 있어. 평일을 견디고 주말을 그냥 돈 많이 번 걸로 펑펑 쓰면서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겠다. 그것도 나쁘지 않죠. 근데 이쪽 일도 무조건 그렇게 돈을 너무 안 준다고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게 어느 분야든 탑급으로 올라가면은 사실은 다 잘 살만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야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분야에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더 잘할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좋아하는 걸 하면 그 원동력이 더 세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이쪽 분야의 장점이자 단점이죠. 실력이 있는 사람은 계속 연봉이 올라요. 근데 실력이 좀 안 느는 사람은 연봉이 계속 거기서 거기일 거예요. 그래서 내 가치를 높이시면은 공부 열심히 계속 하시고 그러면 가치만 올리시면 그래도 주위에서 알아서 여기저기서 오라고 하거든요. 잘하는 사람들. 그러면 이제 회사 여기 스카우트 당해 가면서 연봉이 이제 팍팍 오르는 거죠. 근데 이제 모든 사람이 그러진 않으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땐 조금 힘들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근데 뭐 시지 아니라 다른 분야에 가셔도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힘드실 거기 때문에 그냥 이게 힘들어서 다른 데로 피해서 간다면 그냥 그런 말 있잖아요. 도망쳐서 간 곳에 천국은 없다. 낙원은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게 싫어서 다른 거 해야지 저게 싫어서 저거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아마 어딜 가든 힘드실 거예요. 취업하면 당장 먹고 살기만 만족하고 미디어 콘텐츠 만든다는 만족감이 큰다. 답을 찍으면 굴러 들어올 거라 생각해. 네, 그래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열심히 하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쉬었으면 뭐 모든 사람이 다 잘 되어 있겠죠. 주말 되면 그렇게 하고 싶었던 공부를 미루고 누워 자게 돼. 그래서 회사 다니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저기 아까 화나님이라고 계시죠. 저분이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잠 줄여가면서 회사 갔다 와가지고 또 개인작 하시고. 그럼 되게 쉬울 것 같잖아요.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회사 다녀보시면 진짜 회사 끝나고 와서 컴퓨터 켜기도 싫은 경우가 많을 거예요. 자기 바쁘니까 잠이 부족하니까. 근데 그걸 내가 견디고 계속 자기 개발하고 개인작하고 그래서 그거 어필하고 해서 연봉 올리시면 그래서 연차가 좀 올라가면 그래도 아주 힘든 정도까지는 아니실 거예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다 잘 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 제일 잘 알잖아요. 아, 내가 좀 그렇게 힘들어도 좀 시간 내고 잘 해서 하는 스타일이다. 아니다. 나는 그냥 회사 갔다 오면은
컴퓨터 키지도 않고 집에 컴퓨터도 없애버리고 잠만 잘 거다. 그래서 본인이 지내온 시간을 돌이켜보면 본인의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조금 부단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조금 어떻게 보면 잘 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죠. 정신 차리고 보니 게임 신작하고. 근데 게임이나 영화 보는 건 우리 직업의 장점이 게임하고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이런 게 도움이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점이죠.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엔 이게 노는 건데 일반 사람들한테는, 우리한테는 이게 공부거든요. 영화 보면서 이 장면 멋있다. 이거 어떻게 왜 멋있지? 이거 분석하고 게임하면서 이거 재밌네. 이게 왜 재밌는 거지? 그리고 게임 데이터들 돌려보면서 와 여기 되게 디테일하게 작업방가 텍스처한 거 보고 라이팅 멋있다. 이렇게 놀면서도 얼마든지 내 이 직업과 연관을 시켜서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3D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은 오히려 금방 포기하시게 될 거고, 조금 이제 길게 보시고 꾸준하게 하시면은 도움이 더 많이 되실 겁니다. 밖에 잠시 외출만 해도 침대에 눕고 싶을 텐데. 그죠? 덤은 아직 못 봤어요. 덤은 주말에 보러 가야죠. 내일. 그거랑 콘크리트 유토피아? 그게 평이 더 좋던데요. 그래서 그것도 볼 생각입니다. 실례지만 3D 단편 영화를 제작하고 할 때 길거리에서 사진 찍은 거리의 전등전선 모델링만 될 경우 혹시 해당 건물주나 기업에게 법적으로 고소나 처벌? 글쎄요. 그걸 고소까지 할까요? 과연? 네 작품에 왜 우리 가게 간판이 나와? 만약에 그게 이제, 좀 그러시다면 조금 변형을 하시면 되겠죠. 코카콜라인데, 가코콜라, 이런 식으로 좀 바꿔서 하시면 되겠죠. 그대로 안 쓰시고. 그래서, 근데 3D 단편 영화 혼자서 만드시기에 쉽지 않으실 거예요. 특히나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크게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유명해져 갖고 내가 만든 단편 영화가 그래서 시기하는 사람이 일부러 걸고 넘어지려고 작정하면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그런 독립 영화나 이런 거에 걸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없겠죠. 물론 그 정도 되면 내게 진짜 유명해졌다는 얘기니까 그거는 또 그거 나름대로 나쁘지 않겠죠. 그래서 아이스필리님은 너무 앞서가신 것 같아요. 굳이 너무 일어나지도 않은 저 미래의 일에 대해서 까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편하게 개인작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만든 포트폴리오하고 똑같이 만든다. 그런 거는 좀 문제가 생기겠지만, 그죠? 그냥 내가 독창적으로 작업한 거라면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 또 이것도 법적인 문제로 따지고 들어가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도 있는 거라서 전문적인 건 실제 법무사 그 법적인 그거를 하시는 분에게 조언을 받는 게 제일 좋긴 하겠죠. 그럼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들고 나서 이걸 상업적으로 뭔가 이용을 하려고 할 때 문제가 없을까? 저작권적인 거. 그런 것들은 상담 받아 보시고 나서 문제가 생길 것 같다라는 부분들만 고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오늘 알려드린 거 레퍼런스 사진에다가 내가 3D로 작업한 거 올려가지고 합성해갖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간단하게 했는데 이제 여기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고 하면은 라이팅도 더 디테일하게 해야 될 거고 맞출 부분들이 훨씬 더 많아지거든요. 근데 전반적인 큰 틀은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니까 그냥 돔라이트에는 그냥 하시면 되고 백그라운드에 하실 때는 이 매핑 타입만 좀 신경 써주시면 문제없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매핑 타입이랑 그 다음에 노출값 요것만 맞춰주시면 피지컬 라이팅 상태에서 작업을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엑스젠에 관해서 저는 엑스젠을 모르는데요. 저는 엑스젠을 쓰지 않습니다. 하드섭에는 엑스젠을 쓸 일이 없고 그리고 엑스젠은 제가 너무 많이 들어서 오류도 많고 다루기가 까다로워서 만약에 제가 헤어나 이런 걸 한다면 저라면 엑스젠보다는 뭐 오나트릭스나 이런 걸 사용을 할 것 같아요. 주위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엑스젠이 상당히 버그가 많아서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물론 이제 엑스젠으로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그것도 뭐 열심히 안 해서 어차피 저는 엑스젠 쪽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캐릭터를 한다면 이제 ፐ나 헤어에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하드섭 쪽이다 보니까 엑스젠을 쓸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질문 하신 것들 말씀드리면서 시간 벌써 1시간이 지났네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다른 걸로 또 여러분이 아시면 좋을 만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라이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신 분 물어보시면 한두 개 정도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어보실 거 있으신가요? 오늘 한 것 중에서도 괜찮고 아니면 뭐 다른 질문도 괜찮고요. 누크에서 보정하시는 포폴도 많던데 그죠? 보정을 보통 누크에서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델러들은 굳이 그러니까 라이팅 렌더면 누크까지 하시는 게 맞고요. 모델러라면 굳이 뭐 누크까지 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또 누크 배우려면 또 몇 개월 4, 5개월은 또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합성 3D에서 하고 나서 후보정을 하기가 상당히 포토샵이나 스트리밍 포토샵이고 이제 영상이면은 누크나 뭐 에펙이나 이런 데 가서 보정을 하는데 V-Ray가 워낙 좋아져서 간단한 정도는 여기서 보정이 거의 다 가능하거든요. 스틸일 경우 보시면 이런 애들을 여기서 간단한 것들은 웬만한 것들은 다 보정을 하실 수가 있어서 뭐 본인이 누크가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이제 누크까지 공부하시는 게 좋고 나는 누크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내가 렌더링한 거를 좀 더 자연스럽게만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플러스 이제 포토샵 정도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CG 관련해서 배울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취업하기 전에 내가 모든 걸 다 공부를 하고 그렇게 완벽하게 이해를 한 다음에 포폴도 뭐 영상으로 막 뭐 3분 정도의 멋진 단편 영상을 만들어서 그걸로 취업해야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프로그램 배우는데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죠? 그래서 딱 취업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하시고 회사 다니시면서 공부를 길게 보고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들어가서 뭐 이것저것 공부 이제 회사에 들어가면 내가 월급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받은 월급을 이용해서 뭐 강좌를 들을 수도 있고 뭐 과외를 받을 수도 있고 워크숍을 들을 수도 있고 온라인 튜토리얼을 수강할 수도 있고 근데 이거를 내가 돈을 하나도 안 버는 상황에서 모든 걸 다 공부를 해갖고 다 하려고 하면은 일단 지치고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요. 집에 내가 알바를 해서 하는 것도 힘들고 그렇다고 집에 계속 지원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저는 최대한 짧게 취업 준비는 짧게 해갖고 일단 취업을 하시고 취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분야를 차근차근 하나씩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걸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면 마야도 하고 누크도 하고 뭐 후디니도 하고 뭐 다 하시려고 하면 언리얼도 하고 막 물론 다 공부하면 좋긴 하겠죠.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렇습니다. 코스모스 모델만 필요했는데 혹시 프록시 수정 방법을 알게 돼서 너무 큰 수학. 그죠? 요거 꿀팁입니다. 그래서 프록시 모델링만 수정할 때는 이렇게 갖고 와갖고 모델링 수정해서 뭐 그림자를 만든다든지 뭐 이렇게 할 때는 편하겠죠? 하면 더 좋겠지만 기본에 충실하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신입은 막 테크닉한 걸로 파고 들어봐야 어차피 실무자 때 이게 안 되니까 신입은 딱 실제로 뽑을 때도 신입이 뭐 엄청나게 테크닉한 걸 잘할 확률이 되게 적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기본적인 거를 더 집중해서 준비하시면 기본적인 것만 준비하는 데는 시간도 짧고 배울 것들도 그렇게 너무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완벽하게 해서 취업을 하고 나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을 차근차근 채워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시간도 적게 들고 경제적인 부분들도 좀 덜 부담이 되고 그렇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정답이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제가 봤을 때 제가 경험한 선에서는 그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서 저는 학생들한테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편이고요. 그러다 뭐 저도 생각이 바뀔 수 있겠죠. 그럼 또 그렇게 바뀐 거에 맞춰갖고 또 가르치게 될 거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취업을 하자.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하고 눈을 조금 낮추더라도 취업을 먼저 하세요. 왜냐하면 신입은 어딜 가든 배우거든요. 1년 차 때는. 그래서 배우시고 배운 거. 그냥 혼자 공부 2년 하는 것보다 취업해서 1년 일하시는 게 훨씬 많이 늡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배우는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모든 걸 완벽하게 해서 취업하려는 생각보다는 딱 필요한 것만 준비해서 취업하시고 차근차근 길게 10년, 20년 보고 채워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어느 순간에는 본인이 원하는 그 위치에 가서 원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또 재밌는 거 가지고 라이브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